지난주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고 있는 새벽에 불이 나가 대피가 늦어진 것도 있지만 이 소방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스프링클러가 없어가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답니다.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예, 동일의 소방방재행정학과의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지난주 해운대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네, 지난주 27일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초고층 건물이었습니다. 근데 네네. 13층에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서요. 일가족 3명 중에 1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위중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그 같은 단지인 것 같은데 어제도 또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네.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. 어쨌든 최근에 좀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이라 대피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재 통계 같은 거를 우리가 해보면은요. 네네.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시간대가 이제 주로 새벽 시간대인데요. 이게 뭐 다 대부분 시민들께서 취침을 하고 계실 시간대이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도 잘 감지가 어렵고요. 그다음에 대피 같은 경우도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시간대입니다. 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저는 그 아파트를 지나가다 이제 보거든요. 너무 이렇게 초고층이라서 의뢰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일단은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좀 더 이 화재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어느 정도나 화재를 그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요? 스프링클러가? 네, 이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실험이라든가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요,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있으면 화재 피해를 거의 뭐 70-80% 정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거의 화재가 바로 초기에 잡힌다고 봐야 되고요. 스프링클러가 이제 없으면 이제 화재가 계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현재 소방법에 이 스프링클러 설치 항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없는 곳이 있는지 어떻습니까? 네, 요 스프링클러 설치 항목이 조금 약간 복잡한데요. 이게 네.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이제 몇 번에 있습니다.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만 달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. 이게 이제 16층 너무 그 밑에는 안 달려 있으니까 네네. 2005년도에는 이게 11층으로 낮아졌습니다.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6층 이상이어가지고요. 지금 현재 법 적용은 6층 이상은 모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된다는데 사실 1층부터 5층은 지금도 스프링클러가 안 달려 있어요.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안 달려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다가 스프링클러를 이제 낮추고 있는데요. 이게 아무래도 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정말 안전하지만 이게 건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 비용이 다 전가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위험성이라든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차츰차츰 낮춰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분양할 때 베란다 확장비 받잖아요. 그러면 차라리 네네. 스프링클러 추가 비용 뭐 이런 거라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번에 화재가 일어난 아파트 2005년에 입주가 시작된 곳인데 그러면 여기가 거기 왜 2005년 11층 이상인데 왜 설치가 안 된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건물이 난 데는 13층인데 사실 우리가 얼뜻 보면 11층 이상인데 왜 설치가 안 돼 있지?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입주가 시작돼가지고서요. 네. 그다음에 법 적용은 그 전에 이게 이런 설치하겠다 이래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허가는 그 전에 났기 때문에 92년도 법 적용을 받아서 16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가 다 달려 있습니다.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. 예. 근데 화재가 난 곳이 13층이어가지고 그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없어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. 예, 그렇다면 200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나 주택들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전문가가 보기엔 심각한 상황인데요. 네. 사실 오래된 건물들이 가장 위험한데 오래된 건물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소방법 적용해서 예외 사각지대다 보니까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
뭐 정부라든가 부산시가 순차적으로 가령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펼쳐서요. 단계적으로 좀 이런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네네.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? 간이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네. 거죠?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초기에부터 다 그런 걸 고려를 해야지 질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렇겠죠. 예. 네, 그게 대부분의 이제 지금 지어진 건물처럼 16층 이상만 지어졌다 그러면 그 밑에 16층 밑에는 사실 배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없죠. 스프링클러를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랬을 때 간이 스프링클러는 말 그대로 조금 약간 그냥 스프링클러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데 이게 좀 달게끔 스프링클러처럼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소형 스프링클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공사비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덜 드나요? 그러면은 어떻게? 그렇지는 않은데요. 이 네. 간이 스프링클러도 공사비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개인 가정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달기에는 뭐 에어컨 놓듯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사비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정부나 이제 부산시가 좀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만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이걸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간이라고 하더라도 배관을 거기다 옮겨야 되는데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좀 배관이 얇기는 한데 좀 배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물 놓는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 등도 다 정상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비슷하게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니,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그냥 소화전처럼 소화기처럼 그 위에만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팡 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배관도 해야 되고 야 이게 말이 간이 스프링클러지 가격은 또 건축비는 굉장히 좀 들어간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스프링클러 없는 집은 어떻게 화재를 예방해야 되는 겁니까? 네, 사실 뭐 화재 감지기는 법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뭐 작동이 잘 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. 그리고 뭐 평상시에 대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피 사항이라든가 집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잘 액이 들어 있는지 그다음에 화재 예방 차원에서 가장 이번에도 정기적인 화재 요인이 가장 큰데요. 전열기구가 뭐 과열되진 않는지 콘센트에 너무 많이 꽂아놓지는 않았는지 뭐 낡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없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식으로다가 가정집에 특히나 전기 화재 요인 같은 경우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잘 체크를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교수님 오늘 방송 들으면서 스프링클러 진짜 많이 비싼가? 이거 설치하고 싶은데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파트 자체적으로다가 원래 뭐 물 배관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스프링클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,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주택을 이사했을 시에도 사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있나? 이런 것도 꼭 좀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사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안 보고 뭐 역에서 얼만큼 가깝냐, 직장에서 얼만큼 가깝냐,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시거든요. 근데 소방시설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체크를 하신다면 건물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걸 잘 체크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시민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, 사실. 그러니까 뭐 관리비 문제 때문에 요즘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,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보통은 이제 뭐 현관 좀 새롭게 고치고, 그렇죠? 엘리베이터 좀 고치고, 뭐 대선 충당금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것들 써가지고 이제 의결하는데,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분들이 혹시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면, 우리 아파트에 간이 스프링클러 이거 한번 놔보자. 안전이 최고 아니냐. 당장 우리 집만 불나면은 이게 우리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니까. 번지니까.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,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실까요?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화재가 나고 나서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이 있었느냐 이렇게 체크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안 나게끔 원천적으로다가 시민분들이 노력을 하면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굳이 없어도 우리 집은 안전한 거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던 식으로다가 그런 간단한 것들이 사실은 화재를 발생하거든요. 최근 같은 경우는 에어컨 이제 실외기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실외기 위에 뭘 놓는다든가 실외기 앞에 창문을 뭐
뭐 모기가 들어온다고 잠가 놓는다든가 이러면 또 과열돼서 화재가 나거든요. 그래서 네네네. 실외기 앞에를 좀 이렇게 그 공기가 통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전기선 같은 걸 많이 꼽지 않는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잘 체크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의 류상일 교수였습니다.